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용을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비용도 좀 하셨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의 요인을 가져오는 것을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지난 시간에는 기초적인 비용이 한 15가지 배웠죠. 원래 이 회계원리 전체적에 나오는 비용이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오늘 그래도 한번 제목이라도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9회 시험 볼 때까지 배우는 내용들 비용이 한 4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기초 시간이지만 한번 개정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용에는 크게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비용. 또 뭐 꼭 구체적으로 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활동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 법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용에서는 가장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손실이 생겼다. 내가 70원 주고 사왔던 상품을 싸게 60원에 팔았다면 10원만큼 손해봤겠죠. 우리는 이것을 상품 매출 손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상품을 매출해서 손실이 생겼다 이런 말. 또 우리가 100원의 물건을 팔았다면 그 100원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예요.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또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도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죠. 1번 물류 원가. 물류에 대한 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운반비, 상품을 매출하는 데 들어가는 발송비가 있겠고요. 상품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운반비와 보관료가 물류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직원들에게 뭘 줍니까? 급여를 지급하겠죠. 급여, 상여금이라든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죠?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거 아시죠? 명예퇴직금도 있습니다. 1년 조기퇴직의 대가로, 그러니까 명예퇴직금, 조기퇴직을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명예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있습니다. 급여 이외의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비라든가 체육비라든가 경조사비, 이런 것들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상 거래처에서 지출되는 교제비용,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그러나 이제 우리 세법상에는 접대비 한도액도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감가상각비 들어보셨나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감가상각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지요. 감가상각비는 계산하는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비품,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떨어지는 비용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다. 거기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인위적으로 측정한 금액이 감가상각비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디자인권, 이런 실용
의장권 같은 거 있잖아.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 무형자산 감가상각금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인위적으로 측정한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세금과 공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뭐 적십자 회비, 조합회비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들어간 TV 광고, 신문 매체 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PRB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연구비가 되겠고요. 또 13번 경상개발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중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 좀 어렵습니다. 13번 별표시 하시고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경상개발비. 14번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가 파산되거나 거래처가 행방불명돼 가지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못 받게 되는 것, 횟수불능될 때 처리하는 것이 대손상각비가 되겠습니다. 15번 버스요금, 택시요금, 시내 출장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여비 교통비가 되겠고요. 전화요금, 우표대금은 뭐가 될까요? 통신비가 되겠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수도 광열비가 되겠고요. 각종 화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그 보험료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입니다.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기계 장치 등의 수리비로 지출되는 금액, 수선비입니다. 그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죠. 수리비가 되니까 수선비가 되겠고요. 20번 차량 유지비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유류대금, 기름대금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수수료 수익이 되겠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건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입니다. 볼펜이라든가 복사지, 문구용품 등을 구입한 것은 소모품 비가 되는데 이때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이 되겠고 소모품 비로 하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회의비 이렇게 소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사로운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료, 잡지료 같은 것은 금액이 크면 뭘로 처리해라? 도서 인쇄비. 신문대금이라든가 잡지요금 금액이 크면 도서 인쇄비로 하고 금액이 적으면 잡비로 처리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업의 비용이 기타 비용인데 이 기타 비용에도 1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자 비용은 아시겠죠? 돈 빌려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매출채권이 아닌 이런 거.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채권 이외의 대여금이라든가 그리고 건물 팔고 못 받은 미수금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앞으로 뒤에 가서 다 배울 내용인데 회계를 잘하려면 개정 과목을 많이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1년 동안 배우는 건데 오늘 기초 시간이지만 한번 스케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하고 이미 인지하고 하시면 한결 공부하기가 쉬울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외환자손, 외화 환산 손실. 기부금은 아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금액입니다. 타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기부했다 기부금입니다. 지분법 손실, 만기 보유증권 손상 차손, 투자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거기 12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을 원가 이하로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손실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사채를 상환할 때 생기는 손실, 사채 상환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잡손실,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액의 손실금액, 잡손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잡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재해손실, 천재지변 등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풍수해가 일어났다, 이런 생길 때 손실이 재해 손실이 되겠습니다. 뭐 화재가 발생해서 손실이 생겼다, 재해 손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이 법인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크게 영업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에 대해서 개정 과목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니까 쉽게 접근하는 내용도 있지만 좀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 비용에는 약 개정 과목이 40여 가지가 되는데 이거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눈동자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 예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제 기초적인 겁니다. 다음의 개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기입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비용에는 주로 뭐가 있었어요? 비용에는 끝에 무슨 비, 무슨 료, 또 무슨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 끝에 비자 들어가는 거, 료자 들어가는 거, 손실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수익에는 뭐가 있었죠? 무슨 이익, 무슨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 정도는 뭐 그냥 감각적으로 할 수 있죠. 매출액은 뭐야? 상품을 매출하고 얻어지는 이득이니까 수익이 되겠죠. 이자 비용, 돈 빌려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니까 이자 비용은 비용이 되겠고요. 이자 비용의 반대는 뭐죠?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매출원가, 매출액에 상반되는 거지요.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 매출액에 대한 원가, 매출원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집세를 지급한 거지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매월 집세나 지대를 지급했다.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반대로 임대료는 받는 거니까 수익이 되겠죠. 주는 건 비용이고 받는 건 수익입니다. 거기 나왔네. 임대료 수익이지요.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잡이익, 자질구레한 이익이죠. 잡이익은 수익이고 반대로 잡손실은 비용이 되겠죠. 연구개발비, 끝에 비자 들어가지요. 연구개발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제품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연구개발비 비용이 되겠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 유가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익입니다. 운반비하고 보관료는 물류원가지요. 비용이 되겠죠. 광고선전비 비용이 되겠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토지라든가 건물을 원가 이하로,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상여금, 수당을 줬다, 급여 비용이 되겠죠. 이자 수익,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 되겠네요. 소모품비 비용이 되겠죠. 그러나 소모품은 자산이 되겠고요. 잡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잡이익은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반대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이 되겠고요. 사소한 비용은 잡비가 되겠죠. 뭐 신문대금이라든가 도서대금 같은 거, 잡지요금 같은 거 잡비인데요. 그런 금액이 좀 신문 구독료라든가 또 그런 그 금액이 도서 잡비가 크면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상사의 2015년도 자료에 의하여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적, 영업 성적을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는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죠? 수익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매출액이 수익입니다. 매출액. 여기 차변에는 비용이고요. 대변에는 수익입니다. 매출액 수익입니다. 매출액 수익 얼마? 30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이자 수익 50만 원입니다. 이자 수익 5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익입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익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는 비용입니다. 매출 원가 160만 원. 매출 원가 160만 원. 광고 선전비입니다. 상품이라든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 비용 들어간 거 있죠? 광고 선전비 비용 4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토지, 건물 같은 걸 처분해서 손해본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2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비용이죠. 이자 비용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용이죠. 연구개발비. 제품을 연구하는데, 기존 제품을 연구하는데 들어간 비용 연구개발비 20만 원. 그리고 잡손실 비용입니다. 잡손실 15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여러분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을 더해보니까요 450만 원이고요. 비용을 더해보니까 355만 원이네요. 355만 원. 그러면 여러분 총 비용이 많습니까? 총 수익이 많습니까? 총 수익이 많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450만 원이 총 수익이죠. 여기서 비용 355만 원을 빼니까 95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시고, 뭐 작성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변합계가 450만 원이고요. 역시 차변합계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수익이 450만 원이고 총 비용이 350만 원이니까 355만 원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95만 원 생겼습니다. 지금 수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합계는 450만 원으로 일치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작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95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등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쵸?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손익법이다 라는 말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손익법.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 순이익 나오는 것을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수익은 얼마 나왔죠? 450만 원에서 총 비용 355만 원을 빼니까 당기 순이익은 9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보다 뭐가 크다는 거죠? 총 수익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등식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건 총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그죠? 지금 차변 쪽에는 총 비용과 순이익이 들어갔습니다.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뭐가 될까요?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뭐가 된다고요? 총 수익이 된다.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포괄손익계산서 등식.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 수익. 이거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등식. PL 등식.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 수익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변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총 수익. 차변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총 비용. 총 수익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당기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비용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은 총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32쪽에 보게 되면 순손익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문제를 다뤄보고요. 순손익 계산 문제는 꼭 한두 문제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순손익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